햇볕이 유난히도 강렬하게 내리쬐던 1945년 8월 15일. 식민지 시대에 종결이 선포됐다. 그리고 반세기를 훌쩍 넘긴 오늘. 우리는 그날의 고통과 감격을 잊고 살아간다. 광복 67주년을 맞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독립투사들의 흔적과 서울시에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의 현장을 찾아 나서보자. 먼저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았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광복절의 한 일이라곤 태극기 달기가 고작이요.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놀러가기에 바빴던 일상을 반성케 하기에 충분하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손톱 찌르기 고문이나 사방이 대못으로 박힌 상자에 들어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자 고문, 몸뚱이 하나 들어가면 꽉 차버리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새카만 독방, 그리고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끌려가야 했던 사형장. 어느 하나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곳이 없다. 해방 이전까지 약 4만여 명 이상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추억이 돼서 고통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67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 이 독립해방이 갖는 의미 전혀 지금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옥사나 고문 체험실에서도 심각하기보단 해맑게 웃고 장난치고 떠든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기억 속 어디엔간 가혹했던 고문과 노역, 독립 열사들의 의연하면서도 살아있는 눈빛은 남아있으리라. 이번엔 서울역이다. 일본 식민지 통치에 쫓긴 우리 한국인들이 만주로 또는 그 중국으로 이주하는, 말하자면 철도를 타고 일본 식민지 통치에 쫓겨서 만주로 이주하는 그런 이주의 그 슬픈 역사가 깃든 바로 현장이 바로 이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아주 잘했다 이렇게 과장 왜곡하는 그런 선전의 근거로 이제 철도를 드는데,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이 철도를 놔주고 항만을 건설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럼으로써 일본인들이 그 조선인들을 통치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1919년 9월 2일 당시 경성역에 있던 이곳에서 일대 사건이 벌어진다. 새로 부임하는 제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강우규 의사가 수류탄을 선물했던 것이다. 강우규 의사는 당시 백발머리에 수염도 희끗한 65세 할아버지였다. 그가 던진 폭탄이 사이토에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총독 일행 중 37명의 사상자를 냈다. 현재 보면 이게 이제 외환에 번집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얘기가 바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 내리면 외환은행 본점이 보인다. 외환은행 본점은 일제강점기 가장 악명이 높았던 토지 수탈의 대명사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던 곳이다. 황해도 재령이 고향인 한 사나이는 조선의 경제를 독점하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응징하고자 폭탄을 던지고 육혈포로 마지막 총알을 자신에게 겨누어 자결했다. 바로 외환은행 본점 앞에 세워져 있는 동상의 주인공 35세 나석주 열사의 이야기다. 나석주 열사의 손에는 태극기나 권총이 아닌 문서가 들려있다. 나석주 열사가 들고 있는 문서는 유혈단 문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혈단 문서의 단기로 4256년 1월 여기 된 것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4256년이면 1923 의열단에서는 사기를 쓰지 않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기 연어를 쓴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그런 자주의식과 민족 자존의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길에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내 자결한 한 사나이의 애끓는 마음을 주목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 이 길을 따라 들어가면 고풍스러우면서 웅장한 외형이 한눈에 보기에도 멋스러운 서울시립미술관이 나온다. 일제강점기 때 경성재판소요.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법원 청사로 쓰였던 건물이다. 이 건물 입구 우측 귀퉁이에 보면 정초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당시 중공우 새긴 주춧돌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물은 그 일본 통치 시대에 경성 복심법원을 쓰였던 건물인데요. 해방 이후에는 우리 정부에서 대법원 청사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보면 이제 정초라고 해서 그 주춧돌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초로 돼 있고 소가 있는 시위를 이렇게 새겨져 있고 조선총독 자작 제등실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1927년 11월에 준공이 됐고 조선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사코가 자기 이름을 이 주춧돌에 새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서울 시내에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식민 통치의 흔적이 바로 이 건물, 이 서울시립미술관에 남아있는 주춧돌을 통해서 일본 식민 통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형을 선고받아 감옥 생활을 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단 말인가. 역사학자가 모르면 간첩인 일도 대중에겐 생소한 경우가 많다. 그중 하나가 남산 일대를 파헤쳐 신사터로 만들어놨던 사건은 아닐까. 남산은 식민 통치의 상처가 아로 새겨진 곳이다. 일제는 남산 기슭에 위치한 지금의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 자리한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그 건물 뒤에 있는 리라 초등학교 뒤편 사회복지법인 남산원 자리에 노기 신사를 세웠다. 세심이라 새겨져 있는 수조에서 손을 씻고 지금의 사무실에서 출석 체크를 했다. 그리고 지금의 놀이터 위치에 신전이 있어 참배를 했다고 한다. 남산원 관계자는 매달 일본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온다며 그 시절을 추억하는 것 같아 보였다고 했다. 방송보다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추억을 새로 많이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카메라 찍고 이제 아들들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신사가 여기 있었다. 일본 신사 중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조선 신궁은 지금의 안중근 의사기념관 일대로 추정된다. 일제는 숭례문 근처에서 힐튼호텔 삼거리까지, 힐튼호텔 삼거리에서 조선 신궁까지 도리, 돌계단, 참도 등을 조성해 신사 참배기를 닦았다. 남산 중턱에 세워진 이 거대한 건축물은 그렇게 서울의 경관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조선인의 정기를 말살하고 신앙까지 개종코자했던 황민화 정책의 상징 조선 신궁. 이제는 역사 속 흑백 사진이 되어 전설같이만 느껴진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현실을 남산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한편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의 친구가 되어 살다간 일본인이 있다. 바로 아사카와 다쿠미이다. 그는 살아있어도 그리고 죽어서도 조선에 있고 싶습니다. 장례식은 조선식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유언을 남길 만큼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의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인물이다. 1914년 24세에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 총독부 산림과 임업 시험장에서 근무했던 다쿠미는 일과를 마치면 여느 조선인처럼 바지 저고리를 입고 조선말을 쓰며 조선인처럼 생활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40세에 급성 폐렴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장례식 날 조선인들이 서로 상여를 매겠다고 나서는 진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우리 민족이 비록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광복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올바른 역사의식 없이는 지금의 광복도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일본은 아직도 식민지 시절을 추억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민족에게는 잔인했던 시절이 그들에게는 추억거리가 되는 이 모순된 역사를 이제 우리 세대가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대로 된 역사의식 아래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회복의 때다.